안녕하세요. 애틀랜타의 상무 이 기자입니다. 요즘 비행기표 끊으려고 검색하다 보면 가격 보고 헉 하죠. 그러다 보니 거리가 좀 있더라도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지아주는 자동차 여행을 하기에 괜찮은 주일까요? 금융정보 사이트 윌레터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로드트립하기 좋은 주 8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캠핑 비용 2위, 호텔 숙박비 3위, 평균 휘발유 가격 7위 등 저렴한 물가를 자랑하며 가성비가 뛰어난 여행지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면 주행거리 대비 교통사고 사망률이나 차량 절도율 같은 안전 관련 지표에서는 평균 이하의 낮은 성적을 받아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로드트립하기 좋은 주 1위는 미네소타가 차지했고요. 유타가 2위, 루이지애나가 3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외 10위권 내에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왕 로드트립을 할 거라면 여름에 바닷가 한 번쯤은 가야 하지 않을까요? 조지아의 섬 두 곳이 남부에서 가장 매력적인 해변 마을 탑 20에 뽑혔습니다. 전국적인 명성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서던 리빙이 텍사스부터 버지니아까지 남부 전역을 샅샅이 뒤져서 가장 매력적인 해변 마을 20곳을 선정했는데요. 조지아에서는 타이비 아일랜드와 세인트 시몬스 아일랜드가 뽑혔습니다. 사바나 바로 옆에 있는 타이비 아일랜드는 대서양을 품은 광활한 해안선과 아기자기하고 화려한 코티지들이 주는 독특한 감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노스비치 버딩 트레일과 유서 깊은 등대 등이 매력 포인트로 뽑혔습니다. 조지아에서 가장 큰 장벽 섬 중 하나인 세인트 시몬스 아일랜드는 야외 활동과 쇼핑, 다이닝, 그리고 역사적인 유적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피어 빌리지, 포트 프리데리카 국립기념물, 제2차 세계대전 홈프론트 박물관, 그리고 이곳 또한 유명한 등대가 방문객들이 꼭 들려야 할 명소입니다. 타이비 아일랜드 가봤더니 솔직히 좀 그렇더라 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몇 번 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구글맵 찍어보니까 둘루스 기준으로 타이비 아일랜드는 4시간 반, 세인트 시몬스 아일랜드는 5시간 반 나옵니다. 미국에서 뭐 이 정도면 바로 옆 동네죠.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지아주의 선거판이 QR코드 집계 방식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이 투표용지의 QR코드 사용 금지 시한을 오는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했는데 주말 사이 공화당 주도로 기습적인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QR코드 금지 시한을 연장하는 대신 최상위 주요 선거인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전면 수개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어서 열린 주 하원 표결에서는 이 법안을 다시 수정했는데요. 주요 2개의 선거에서 득표율 차이가 0.5% 이하일 경우에만 수개표를 하고 이를 1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최종 심의를 위해 다시 조지아주 상원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상원이 수정안에 동의할 경우 캠프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민주당 측은 수개표가 기계보다 오류 가능성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들며 결과 발표를 지연시켜서 선거 혼란을 조장한다는 반면 공화당 측은 기계 집계와 수개표가 공존하여 최종 결과를 서로 교차해서 확인해 준다면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재산세를 깎아주는 대신 물건 살 때 내는 판매세를 올리겠다는 법안, 공화당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반대로 상하원에서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회기에서 공화당은 주민들이 판매세 1센트를 더 내는 대신 주택재산세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당장 올해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취지였는데요. 법안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95표에 그쳐 가결선인 120표에 턱없이 부족했고 주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 3개가 모두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재산세를 내리자고 판매세를 올리면 결국 집 없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전가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 노력을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법대로라면
재산세 감면을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에나 가능하고 실제 감면 혜택도 2028년이 되어야 적용됩니다. 집값 상승과 고물가의 여파가 애틀랜타 노숙인 인구를 급증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6%나 상승했습니다. 노숙인 지원단체인 파트너스 포 홈이 내놓은 올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틀랜타 내 노숙 상태에 놓인 사람은 모두 3,060명에 달합니다. 특히 생애 처음으로 노숙을 경험하게 된 취약계층이 4.7%나 늘어났는데요. 계속되는 저렴한 주택 부족 사태와 치솟는 생활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다행히 최악이었던 2010년의 정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준이지만 시 당국은 한층 더 공격적인 구제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총 2억 3,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애틀랜타 라이징 캠페인의 두 번째 단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첫 단계 작업을 통해 다운타운 캠프 등에서 400명이 넘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2단계에서는 다운타운 외곽까지 범위를 대폭 넓혀 1,8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영구 지원 주택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임시쉼터 제공을 넘어 정신 및 신체 건강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지아에서 학교는 사는 곳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그래서 학군 좋은 동네는 집값이 더 높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풀턴 카운티에서 이 룰을 깨는 과감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교육부가 타 학군에 거주 학생들도 관내의 우수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일정 학비를 내면 입학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풀턴에서 미래를 찾으세요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6월 22일부터 다음 학기 신입생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고등학생들이고 풀턴 카운티 밖의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문으로 유명한 노스뷰와 노스 스프링스 고등학교를 포함해 스템 교육 중심의 글로벌 임팩트 아카데미, 온라인 중심의 페이브 이렇게 4개의 학교에서 실시합니다. 근데 막상 학비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또 지원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현실적으로 궁금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F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들에게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은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체류 신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정규 등록 상태만 유지하면 학업이 끝날 때까지 미국 체류를 자동으로 인정해주던 체류기간 자동 연장, 즉 DS 제도가 30여 년 만에 폐지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국토안보부의 최종 규제안 심사를 마치면서 행정상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60일이 지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당장 오는 가을 학기 개강과 맞물려 새로운 제도가 전격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에 입국할 때 아예 구체적인 체류 종료 날짜가 찍히게 되는데 유학생 비자 소지자 모두 최대 4년까지로 체류가 제한됩니다. 박사과정처럼 학업이 길어지면 이민국의 까다로운 연장심사와 생체 인식 절차를 매번 새로 거쳐야 합니다. 행여 연장 승인이 안 될 경우 학업이 곧장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 미국에 머물 수 있었던 유예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반토막이 납니다. 특히 전공 변경이나 학교 편입에 대한 제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행정 부담과 심사 탈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유학에 대한 매력도 자체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학생 여러분들은 I-20 서류의 학업 일정과 비자 만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월드컵 뉴스가 또 빠지면 서운하죠?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8번의 경기 중 3번의 경기가 이미 성공적으로 치러졌고요. 이제 5경기 남았습니다. 지금 애틀랜타 시내는 그야말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거대한 함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벤치 스테디움은 이제 2번의 조별 예선과 3번의 토너먼트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선 2경기 모두 승리한 미국 대표팀은 이미 32강 진출을 확정지은 반면 한국 대표팀은 오늘 밤 9시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최종전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 여부가 정해집니다.
무승부 이상만 거두어도 진출하는 상황에서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응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축제의 열기는 경기장 밖에서 더 뜨겁습니다.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의 팬 페스티벌에는 벌써 25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터키전을 위해 25일에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특별 응원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디케이터 스퀘어에서 열리는 워치페스트 역시 대형 스크린 3개를 통해 60개 이상의 경기와 34개의 콘서트를 선보이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마르타 전철이 특별 증편되니까요. 괜히 차 가져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서부 쪽에서는 이미 유명한 대형 가구점이 동남부에서는 처음으로 조지아에 매장을 오픈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조지아에서 가장 큰 가구점이 됐다고 하네요. 미 서부의 대형 가구 유통 공룡 리빙 스페이스가 오는 26일 뷰포드에 미 동남부 첫 거점이자 전국 43번째 매장을 전격 오픈합니다. 쇼룸과 물류센터를 합친 총 면적이 무려 100만 스퀘어피트에 달하는데요. 이는 조지아주 역사상 단일 가구 매장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닙니다. 모던부터 클래식까지 모든 스타일을 아우르는 4개의 커스텀홈 쇼케이스는 물론이고 업계의 거물 디자이너인 네이트 버커스, 제레미아 브렌트의 협업 컬렉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춤형 매트리스를 추천하는 슬립센터와 쇼핑 중 허기를 달랠 내부 카페테리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 가족 단위 쇼핑객들에게 최적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가구 장만하셔야 하는 분들, 이케아 가는 게 좀 지겨우셨다면 이제 더 가까운 뷰포드에서 더 큰 규모의 가구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지역 한인들 소식 전달드릴게요.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수완이 랄루츠 극장에서 2026 차세대 리더십 포럼이 개최됩니다. GPA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이번 포럼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특히 강사진의 면면이 화려한데요. 입시 컨설턴트 임재민 대표를 비롯해 KT9 UGA 교수, 킴벌리 송 상담사, 그리고 맷 리브스 조지아주 하원 의원까지 나서서 실질적인 조언을 건넬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13세 이상 학생 누구나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샬럿 한인회가 주최한 제76주년 6.25 한국전쟁 기념식 및 추모 음악회가 지난 20일 참전용사와 유가족 그리고 한인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부 한인 장로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일부 기념식에서는 미 해병대 제향군인 버튼 헬렐의 트럼프 진홍국이 울려 퍼지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렸고 2부 추모 음악회에서는 묵직한 승무와 화려한 난타 공연, 살풀이 춤 등이 이어지며 떠나간 영웅들의 넋을 달랬습니다. 수십 년간 남북한과 미국 정부를 오가며 비공식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해왔던 고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를 기리는 추모식 및 평화학술대회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애틀랜타 카터센터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25일에는 박 교수가 주창했던 한민족 두 국가 새 정부론을 비롯해 변증법적 통일론 등 4개 분야의 심층 학술 세션이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어 둘째 날인 26일에는 평화운동가로서 박한식 교수의 삶을 기리는 공식 추모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엊그제 조지아에서 골프카트를 운전하던 일행이 안전벨트를 안 해서 경찰한테 걸렸는데 거짓말처럼 15분 후에 전복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말을 듣고 안전벨트를 하고 있던 일행은 아주 경미한 상처만 입고 모두 무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첫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여름은 더욱 운전해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15분 후에 차가 뒤집힐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안전벨트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한국과 남아공과의 월드컵 경기,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애틀랜타 기상무